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더 크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맞지 않는 사람 한 명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회복력도 있고 새로운 관계로 상처를 덮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의 만남 다음 날에도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불편한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나고 나서 며칠을 무겁게 보내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관계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관계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는 사람과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선별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관계를 선택한다는 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소진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곁에 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사람, 연락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 인생 후반을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유형은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곁에 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나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는 이야기, 자식들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냐는 이야기,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이야기, 동네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는 이야기, 어디서 무엇을 하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그냥 들어줍니다. 힘드신가 보다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사람이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됩니다. 원래 밝게 보던 것들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둡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게 모임에 나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2시간 동안 세상 불평, 자식 불평, 몸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기운이 빠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음 날까지, 때로는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활동이나 만남으로 기분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낼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이 미치는 영향이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 노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이것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러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미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노년기에는 이 영향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2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한 번 만나면 2시간이었던 것을 1시간으로 줄이는 것. 이런 작은 조정이 부담 없이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불평이 시작되면 그런데 요즘 좋은 일은 없으세요? 라거나 날씨가 좋은데? 오늘 뭔가 맛있는 거 드셨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연락이 거의 없다가 무언가가 필요해질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것이 있을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자신이 힘든 상황일 때만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그 용건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사람.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니까 연락하는 거겠지, 힘들 때. 나를 찾는다는 게 오히려 가깝다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라는 것이요. 왜 이런 사람이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들까요? 노년기에는 에너지, 시간, 경제적 자원 모두가 젊었을 때보다 제한됩니다. 이 제한된 자원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소진되면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탁이 반복될 경우 이것이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한 번만이 반복되는 패턴이 되고 거절하면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계속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노후 자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내가 있어줘야 하는 관계. 이런 불균형이 쌓이면 서운함과 허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표현되지 못하고 쌓이면 그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관계의 패턴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 인식이 있어야 다음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응하는 것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생각해 볼게요 라고 시간을 두는 것, 지금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런 연습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는 적극적으로 함께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오면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 좋을 때는 내 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힘든 상황에서는 갑자기 바빠지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에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노년의 삶을 특히 위험하게 만들까요?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용, 재산을 노린 접근,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보를 얻어가는 것. 이런 일들이 실제 노년분들에게 벌어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오래 가까이 지내면 자신이 그 책임을 대신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 자신의 이름을 써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이런 관계는 매우 소모적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깊은 자존감의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탁에는 특히 신중하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금전 관계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서는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것을 참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항상 자신이 옳고 자신이 더 낫고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자신의 방식과 다르면 틀렸다고 단정 짓는 사람. 나이나 경험을 내세워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쌓입니다. 내 말이 무시당하는 느낌,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함께 있으면 왠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이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버거울 때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만 세우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원래 저래라며 넘기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자존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존감이 삶의 의욕과 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인 역할과 성취감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지만 노년에는 그 역할이 줄어들면서 주변 관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노년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면 매번 실망하게 됩니다. 그 기대를 낮추고 이 관계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방식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그 인식이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유형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곁에 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 저 집은 자식들이 이렇게 잘한데 누구는 이런 것도 다 한다더라.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라는 식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비교가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 말들이 상처가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왜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많은 것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몸도 기억력도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 그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교가 나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저 집 자식은 이렇게 한다더라는 말이 자식에게는 내가 부족하다는 건가라는 상처가 되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당하는 관계가 어떻게 스트레스로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편이야 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비교를 당하면 그 만남 자체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만나면 또 비교당할 텐데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부담이 되고 결국 만남이 줄어듭니다. 감정적인 영향도 큽니다. 지속적인 비교는 자존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존감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말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대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집은 그렇군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비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갈등 없이 넘어가는 것. 이것이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과도하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 자리에 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 사람과의 만남 빈도를 줄이고 만나더라도 비교가 적게 나오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런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비교당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 5가지 유형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계속 불평과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남을 이용하고 책임은 피하는 사람, 자존심만 세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처 주는 사람. 이 5가지 유형이 노년에 가까이 두면 삶이 힘들어지는 관계들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특정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아, 이 사람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관계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년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마음 편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가꿀 에너지가 다른 힘든 관계들에 소진되고 있다면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다 자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오래됐으니까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불편해지는 사람.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과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어떤 관계에 더 시간과 마음을 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충분히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평온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것,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 그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 이런 작은 조정들이 모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공간에 진짜 따뜻한 관계들을 채워가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좋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관계들이 노년의 삶을 진짜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 후반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곁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그 단순한 선택이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